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요, 그룹의 인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사 총괄 책임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내가 시간을 쓰고 무슨 짓을 해도 회사에 가면 욕먹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맨날 바보 소리 듣고 아무리 일해도 직장 생활을 헤어나오지 못하던 제가 제 삶을 바꿨던 결정적인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커리어를 책임지고 있는 형 이준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요, 20대 후반에 대기업의 그룹 전체를 책임지는 교육 팀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핵심 가치 PM, 인재개발팀장, 주요 법인의 인사 책임자를 다 거치고 그룹의 인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사 총괄 책임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하면서 주로 했던 일이 사람을 뽑는 일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뽑고 신입부터 경력, 임원, 대표이사, 디자인, 엔지니어 안 뽑아본 직군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저의 이력이나 이런 걸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어요? 재수없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을 너무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사 전문가, 또 특별히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러 기업들의 컨설팅도 하지만 실제로 저의 시작 자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고요, 또 운동을 공부를 했어요. 운동 선수는 아니었지만 운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지고 회사에 막상 영업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일이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을 너무 못해서 정말 많이 혼났어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업무 자체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혼나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많을 때는 20시간까지 근무한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내가 시간을 쓰고 무슨 짓을 해도 회사에 가면 욕먹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을 이제는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럴 때 생각하는 게 뭐죠? 퇴사죠. 저도 당연히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어린 신부가 저에게 절대 퇴사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퇴사를 포기하고, 그럼 난 이 생활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걸 고민하던 끝에 이제는 진짜 자기 개발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개발이란 게 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개발의 방법론이나 개념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도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어떤 것들을 배우러 가고 자격증을 따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제 안에 끊임없이 남는 의문은 뭐였냐면, 자기를 개발하면 대체 무엇이 바뀌는 거였어요. 무언가가 바뀌는 게 자기 개발 아닐까? 무언가가 바뀐다면 바뀌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성장의 정의까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성장이 뭘까요? 키가 자라는 건가요? 그럼 여기 성장 다 끝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장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사 전문가로서 역량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할 줄 모르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전에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을 성장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성장하려면 동시에 있는 게 뭘까요? 성숙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장하면 반드시 성숙함이 따라옵니다. 그럼 성숙은 또 뭘까요? 예전엔 하기 싫었던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상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맨날 바보 소리 듣고 아무리 일해도 직장 생활을 헤어나오지 못하던 제가 제 삶을 바꿨던 결정적인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개발한다, 그럼 내가 뭔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전보다 나아지는 삶인데 그 실체가 뭔가를 계속 고민해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어떤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의 밀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시간의 순서는 어떻게 바뀌는가가 저라는 삶을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도 계산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록해서 내 시간을 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맨 위에 있는 칸은 뭐냐면 매주 시작하기 전에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4가지 영역의 각각의 목표가 수치화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 액션을 다 정해서 그 시간을 몇 퍼센트 썼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밑에 그래프가 막 보이시죠? 저 그래프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상한 표 같은 거, 저거는 마치 재무제표와 같은 저의 시간 기록표입니다. 저의 시간을 34개에서 40개까지 계정을 쌓고 그 각 계정이 어디에 사용된 걸 전부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줄글들은 매 주마다 제가 얻었던 성공과 실패를 적고 또 제가 얻었던 피드백들을 줄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매주 쌓이면 몇 번이 모일까요? 1년이면 52번이 모입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한 달이면 한 달씩 묶어서 또 계산합니다. 6개월이 묶이면 6개월씩 또 계산합니다. 1년이 모이면 또 1년을 또 계산해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여기부터 좀 헷갈리죠?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한 달 몇 시간이죠? 67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매주 반복하던 과정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체육연 시간 몇 시간, 내 인생의 몇 퍼센트 다 그냥 숫자로 다 나왔어요. 그 재무팀장님이 제 이 시간 기록표를 보고서 혀를 막 내두르시더라고요. 야, 회사 전표도 그렇게 관리 안 해? 막 이럴 정도로 제 시간을 엄청나게 관리를 했어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선형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저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의식적인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싹 사라지고 없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몇 시간 되셨나요? 죄송해요. 지난주는 너무 멀죠? 어제 여러분 몇 시간을 낭비하셨어요? 아니, 아까는 그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뭐 와 그래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기록하잖아요. 내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 시간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빵을 때리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선빵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 하려고 내가 계획을 하고 스스로 먼저 그 시간을 배정해 놓지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 와서 내 시간을 갈취해요. 누군가 와서 뭘 같이 하자 그래요. 누군가 와서 뭘 같이 보자 그래요. 뭐 그것도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가 막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록을 해봐야 내 시간이 어디에 사용된지를 첫 번째 알 수 있게 돼요. 이 시간을 기록하다 보면요, 분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구나, 여기에 많이 썼고 여기에는 적게 썼구나. 그럼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건 뭐지? 라는 질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돈을 관리하다 보면 돈을 좀 더 잘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돈을 좀 더 잘 쓰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죠. 이게 관리라는 행동의 본질 같은 거예요. 내 시간을 관리하면 어떻게 내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내 삶을 기록만 해봐도 뭐 제가 예시만 보는 건데요, 프로젝트 시간, 제 업무 시간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제가 분류해 보니까 그 안에서도 뭐 수십 개 활동들을 해요. 근데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 시간이, 제 업무 시간이 2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승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 분석을 해봤더니 20%의 시간을 뭐 월일 수도 있고요, 주간일 수도 있는데 저 프로젝트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면 업무의 성과가 나더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요, 수면 시간이 31% 미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감기가 와요. 감기가 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는 감기가 오면 집중을 못합니다. 집중을 못하면 뭐예요? 성과가 안 나요. 이게 답이 아닌 거죠. 제가 지적 시간을 끊임없이 관리하는데 5%, 7%가 항상 목표였어요. 근데 5%를 채우려면 책을 몇 권 읽어야 될까요? 2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는 것을 기본 루틴으로 삼아요. 시간으로 내 삶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을 음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그 음식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혼합되면서 나의 층과 맞물려서 전혀 새로운 맛을 느낄 때 그 황홀경이 있잖아요. 내 시간에서 알 때 내 삶을 그렇게 음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사람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요,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만의 가치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집중을 못할까요? 집중은요,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력은 언제 생기냐? 집중해서 남들이 못하는 깊이로 들어갈 때, 아마추어들은 보지 못하는 디테일과 전문성을 갖춰갈 때 그걸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저것 다 할 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집중할 때 몰입할 수 있고,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집중을 못하고 우리 대부분은 몰입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할까요? 뭐 여러 가지 동인이 있겠지만, 제가 시간을 15년 넘게 관리하면서 깨달은 교훈은 하나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요, 용기예요. 제가 앞에서 엄청 분석을 얘기하고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요, 포기하는 용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올해 이제 거의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돈을 어디에 투자할 생각이세요? 대략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뭘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24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내려놔야 여러분만의 우선순위, 여러분만의 집중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23년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집중에 대한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또 저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취준생분들, 그리고 직장인들입니다. 이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2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CEO지만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라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 그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고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취준생들은 취업이 되는 거고요. 직장인들은 더 이상 그냥 그저 그런 삶,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깨닫는 것,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 또는 제 삶을 쉐어하는 것. 근데 제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요, 언젠가부터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을 만나니까 실제로 못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는 저의 사업을 축소하고 어떤 영역들을 통합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한 뒤에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전국 어디든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7시간을 운전해서 대구까지 갔다 왔어요. 자,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3년 뒤, 5년 뒤 나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께 저는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잡아야 될 한 가지,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집중 제목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용기를 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리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